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수영장에 가보면 50분 내내 물에 들어오지 않고 위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비입수 수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원들은 비입수 지도로 많은 민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반 6시 수영쌤 물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의자에 앉아서 자 장거리 자용 30바퀴 출발 외치고 어라? 시간 다 됐네. 아싸 수업 개꿀 하면서 마치는 사례가 늘어나 회원들의 불만도 쌓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영장 비입수는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비입수 데이 왜 생겨났는가? 수영장마다 다 다릅니다. 무조건 입수식으로 수업을 하는 수영장, 화요일, 목요일은 비입수 하는 날. 수영장 나름의 규정을 통해 비입수 데이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비입수하는 날을 왜 넣었을까요? 강사의 편의죠. 즉 휴식을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차건 28, 29도 물에서 오래 있을 경우 강사들의免疫이 떨어집니다.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수영쌤의 건강을 위한 용도로 비입수 데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럴듯한 용도의 포장거리고 실제는 수영 강사 수급을 위한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속에 수업하다가 몸이 으스스 좀 춥네 하면 다 큰 성인이면 알아서 물 밖에 나와 지도할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성의가 있네 없네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는지 계엄인지 분간이 안 되는 초급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물 밖에서 요래 요래 허공에다 팔을 허우적거리며 시범을 보여주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애초 수영장에서 강사를 구인할 때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비입수를 한다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수영쌤 입장에서는 아싸 화요일 목요일에는 수영복 안 입고 그냥 위에서 지도하면 되겠네 개꿀 하면서 좋아하겠죠. 만약 열정이 폭발해서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옆레인 수영 강사가 많이 쳐돌았나? 비입수 데이에 니 혼자 들어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고 하면서 욕설을 허벌나게 먹을 확률이 큽니다. 수영장 측은 비입수 데이라도 있으니 수영 강사 구인이 되지 일주일 내내 물에 들어가서 수업하라 하면 강사들을 못 구한다고 하소연을 하지요. 그러나 월급을 많이 주면 살짝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돈은 적절히 수업은 비입수 회원은 넘쳐난다 하면 수영장 측과 수영쌤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비입수 안 하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수영장은 비입수하기가 힘듭니다. 당장 회원들의 수강료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자금이 되는데 수영쌤이 물에도 안 들어오고 위에서만 지도한다 이 소문이 나면요 수영장은 회원 감소로 운영에 적자를 보게 되지요. 그러나 공립수영장 즉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수영장은 수강료도 저렴하고 항상 회원들이 넘쳐나는데요. 기다리는 대기자가 60명씩 있으니 추첨제를 통해 겨우 수영장을 등록할 수 있어 비입수에 무서움이 전혀 없습니다. 회원들이 넘쳐나면 넘쳐났지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이 비입수라는 시스템으로 수영 강사의 구인에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민원을 넣어도 하목은 비입수 데이야 민원 안 통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합법적 비입수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사설 수영장은 살아남기 위해 회원들이 왜 안 오는지 전화도 돌려야 되고 재등록 여부 등 해야 할 일이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힐링쌤 수영쌤들은 편한 공립수영장 가면 완전 개꿀인데 굳이 사설에는 왜 가나요? 공립수영장에서 얻지 못하는 추가적인 머니, 집 가까움, 자아실현, 민원이 덜함 등의 이득이 있으니 사설 수영장으로도 많이 가지요. 셋째, 비입수의 장점! 아닙니다. 때로는 물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물 밖에서 볼 때 더 정확히 확인하여 피드백이 가능한데요. 자, 보통 레인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영할 때는 물 밖에서 관찰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 관찰됩니다. 특히 오리발 한 날에는 사람도 많고 오리발 면적도 크기에 수영쌤이 레인 한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 밖으로 나와 체온 좀 상승시켜주고 더 넓은 시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영법이 완성되어 있고 기록 측정이 우선순위 선수들을 지도할 때는 물박 비입수가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선수는 척하면 탁하고 바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치는 물 밖에서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어느 지점에서 체력이 떨어지는지 계속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회를 준비하는 마스터반 회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비입수의 장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넷째, 비입수의 부작용. 비입수는 물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손으로 직접 잡아주면서 교정하기가 힘들며 시범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경험 많은 마스터반이나 선수들은 문제가 없지만 초급 중급반은 두 눈으로 물속 동작을 보며 이해를 하는 게 빠르겠죠. 초급반은 물 밖에서 말로 했을 때 확연히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휴대폰 들고 와서 힐링 수영 채널 자유형 영상을 한번 보는 게 훨 낫지요. 비입수는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입수를 해야 하는 수영장에서도 누군가 비입수로 지도할 때 나도 오늘은 물에 들어가지 말고 위에서 수업을 해볼까 하고 시도하는 순간 비입수의 맛을 알게 되지요. 물에 안 들어가니 몸도 덜 피곤하고 무엇보다 차가운 물에서 떨면서 안 있어도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수영쌤들은 비입수의 맛을 보고 난 뒤 서로 누가 물속에 늦게 들어가나 눈치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차가운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입수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수업 끝나기 10분 전 퐁당 들어가면 나 오늘 입수한 것임 되는 것이죠. 이 계략을 본인이나 수영쌤들 알면 다행인데 눈치밥 500단 사회생활 만렙 회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 입장에서는 저 수영쌤이 오늘 물에 들어오기 싫어서 비입수 수업을 하나 하고 계속 의심하게 되지요. 머릿속에 물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할 정도이면요 사실 수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다섯 번째, 입수가 정답이다. 그냥 물에 들어가면요 사실 입수 비입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물 밖에 나와 관찰하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 입수한다면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겠죠. 수영장에서 비입수라는 메리트가 강사의 복지 문제에도 포함이 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강사 로테이션, 즉 레인을 서로 바꾸는 상황을 맞이하여 어느 순간 비입수 문제는 하지에 오르지 못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수영 강사들의 레인 변경이 일어나기 전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수영쌤 바뀌니 좀 버텨보자 라는 식으로 민원을 줄여 나갈 수가 있지요. 과거부터 쭉 관찰해왔지만 이 비입수 문제는요 지금도 논란 속에 많이 있습니다. 몇몇 수영쌤들도 그냥 시원하게 물속에 들어가 수업하고 싶은데 그날 비입수가 규정이면요 단독으로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지요. 저는 이런 규정을 보면 답답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시 물박 비입수를 하고 필요시에는 물속에 들어가 수업하면 되는 문제를 아예 우리는 비입수라고 못 받고 시작한다면 누가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나라의 세금으로 풍족히 운영이 되면 누구든 일은 적게 하고 싶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하게 됩니다. 목감기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유튜브라는 이 정글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과도한 경쟁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 안도의 한숨은요 기쁨이라 표현할 수 있지요. 풍요와 배부름은 오히려 나태를 불러 태보의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배가 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비입수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